자,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의 이동은 내용은 짧아요. 그러니까 금방 요거 해가지고 빨리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진도가 튀는 사람들 도형의 이동 요거 잘 들어봐요. 그리고 도형의 이동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용어 정리부터 간단하게 먼저 할 거야. 첫 번째는 이렇게 P 해가지고 X, Y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알파벳은 P, X, Y 이렇게 3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미지수는 몇 개야 여기서? 알파벳이 3개 있다고 미지수를 3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반드시 점 1개. 점 1개만 의미한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고, 미지수 잡을 때도 우리가 자취할 때 요거를 미지수로 세팅한다. 이게 점 하나라는 인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동에 관련된 표현인데, 이동에 관련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돼. F라는 이동이 있대. 그러면은 X, Y라는 점이 있을 때 얘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는 이동을 F라는 이동이라고 한대.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쓸 때도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F라는 이동을 통해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는 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이 F가 이렇게 쓰일 때도 있지만 이제 되게 헷갈리니까 개념 한번 꼭 잡아놔야 돼. 일단 첫 번째는 식을 의미하는 거야, 식을. 그치?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fx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 fx라고만 나와 있으면 함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우선 엄밀하게만 따지면 x에 관한 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더불어 만약에 f x, y다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또 뭐야? x랑 y 미지수가 2개지, 미지수 2개에 대한 식 같은 걸 의미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네 번째 y는 fx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x라는 식이지, x에 관련된 어떤 식이 y로 대응이 돼버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아직은 수학하에 나오는 거지만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데, 이제 5번이지. f, x, y 이꼴 빵이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야. 왜 도형의 방정식이냐면 x랑 y에 관한 식 이꼴 빵, 이 성립하는 녀석들,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간단히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1차 함수만 해도 y는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x의 2배하고 1을 더해서 함수가 된 거잖아. y에 대응되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꼴 빵 이래 버리면은 이제 정의역, 치역,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x, y에 관한 식 이꼴 빵.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1차 함수라고 안 하고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지. 또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된대. 이래 버리면은 여전히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건지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건지 이게 불분명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넘어가서 이꼴 빵이라고 해볼게. 그지? 이래 버리면은 x에 y에 관한 식이야. 그게 성립하는 녀석들, 이꼴 빵이 되는 녀석들. 그러니까 이걸 도형의 방정식, 그 중에서도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라고. 우리가 원의 함수라고는 안 부르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이런 데 있는 거야. 하물며 예를 들면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했어요. y는 그러면 2차 함수지만 마이너스 y 넘어온 다음에 이꼴 빵 이래 버리면 뭐 2차 방정식 같은 거지. 그지? 2차 함수의 형태를 가지는 도형의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랑 요런데 F가 써진 거. 여기랑 헷갈리지, 그지? 콩콩이 있어야 돼, 그지? 이동은.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 엄밀한 그런 그 용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죠? 이런 거는 마인드에 관련된 얘기야. 마인드에 관련된 얘기. 우선 요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도형의 이동을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도형의 이동에는 크게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이 있어. 그런 것도 알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의 이동에 크게 선생님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평행 이동, 평행 이동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 텐데 이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너희들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행 이동은 x, y라는 점이 있었을 때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 시킨다고 하면은, 그지? 좌표니까 그대로 a만큼 더하고 b만큼 더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되거든, 그지? 근데 이게 도형을 갖다가 평행 이동할 때는 살짝 달라져요. 왜냐면 이거는 도형의 평행 이동은 너희들이 다 해봤듯이 요거를 반대로 적용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위에 있는 이동과 밑에 있는 이동이 같은 이동을 의미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이거야. 점의 평행 이동이랑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 이동이 적용 방식이 완전히 반대야. 그래서 완전히 달라, 그지? 이거 괜찮죠? 그죠? 근데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요런 거 알잖아. 예를 들어서 뭐 a, b가 있다고 치면은 y축 대칭을 하면은 y축은 x는 0이니까, 그지? x좌표를 반대로 가져가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또는 만약에 요거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x축의 대칭 이동이라 그러면 접는 거잖아. 대칭 이동은 기본적으로 공식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돼서 y좌표만 반대로 가져가면 돼, 그지? 근데 하물며 요 점을 갖다가 만약에 도형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녀석 점이라는 어떤 도형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이거였다면, 그지? y축 평행 이동은 x좌표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니까 f-x, y 이꼴 빵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도 어때? x축 대칭 이동하면은 y좌표가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 y좌표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이러면 된다고, 그지? 이거 말고도 기본 대칭 이동이 있지. 그래서 지금 132페이지거든. 132페이지에 1, 2번을 묶으면은, 그지? 이 내용이 되는 거고, 132페이지 박스 안에 3번, 4번을 묶으면은 이게 대칭 이동인데 핵심이죠, 핵심. 대칭 이동에서는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이 완전히 공식도 같고 적용 방식도 같다. 이렇게만 차이점을 두시고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은 뭐 도형의 이동이야 뭐 맨날 평소에도 하던 그런 애들이라서 사실 그렇게 크게 볼 게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재에서 선생님이 문제들을 실을 때 일부러 좀 페이지별로 개념을 하나씩만 가져가도록 이렇게 좀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잘 쫓아오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보면 133페이지에 우선 평행이동을 조금 해보고 있거든. 평행이동 중에서 뭐 해볼까? 요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도 점이랑 도형이 좀 다른 게 느껴져야 되니까 한 문제만 딱 해볼게요. 280번 같은 거 보면은 문제에서 2,2를 갖다가 뭐래 5,-1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대. 그 이동을 갖다가 만약에 F라는 이동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그지? 그때 Y는 잠깐만 이렇게 할게.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 녀석이 옮겨지는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면은 편안해요. 편안해. 일단 이 이동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알아볼게. 2에서 5로 갔으니까 x축은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된 거고, y는 2에서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적용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는 도형의 이동이 아니지. 이거는 점이 이동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거를 도형의 이동으로 적용시키려면은, 그지? F란 이동을 통해서 우린 이렇게 하면 되죠.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x-3을 집어넣는 거지. y 대신에는, 그치, y 플러스 3을 집어넣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렇게 뭐 다 쓰면 되죠. 그냥 이렇게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거를 정리를 좀 해야 되긴 할 텐데 정리하면 답이죠. 그죠? 근데 지금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선생님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봐요. 134페이지에 가면은 대칭 이동이 있어.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은 뭐 대칭 시키는 거지 뭐. 열심히 대칭 시키는 건데, 다른 것보다 이거는 대칭 이동은 어차피 공식이 똑같잖아. 점의 이동이나 도형의 이동이 공식이 똑같아서 그냥 풀던 대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요거 하나는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283번은 대칭 이동을 통해서 AP 더하기 BP 요거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요 문제는 사실 최단거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최단거리에 관련된 문제고, 이 최단거리에 관련된 문제는 좌표 평면에서도 조금 나와가지고 다루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단 대칭을 이용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간단한 문제 하나 실어두긴 했는데, 사실 요 최단거리와 관련된 내용은 뒤쪽에 심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문제만 선생님이 선별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특히 요겁니다. 요거 286번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y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걔네들이 하필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래서 그 점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지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란 얘기야.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면 대충만 그릴 거야.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어떤 지나는 두 점이 있는데 걔가 y는 x의 대칭인 두 점이란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대충 여기 어디쯤 했더니 이렇게 두 점을 했더니 이게 하필이면 y는 x의 두 대칭인 이런 점 사이의 관계가 됐다는 얘기야. 그지?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죠? 이 풀이가 그나마 제일 괜찮아. A, B 이거 지난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점은 지나니까 좀 있다가 대입해서 성립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지만 y는 x의 대칭인 점은, 그지? x, y 좌표만 바꾸면 되니까 이 점도 저 2차 함수를 지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풀이 방법은 뭐냐면 이 점을 저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b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거 만족해야지, 지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b, a 있지. 그지? y에다 a 집어넣고 b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2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적절히 이렇게 빼가지고 밀어서 빼면 연립하듯이 이제 돼요. 그럼 b-a 하고 이게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배의 a-b 한 다음에 숫자는 날라가. 그럼 요거까지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지? 마이너스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배의 a-b 이거에서 이꼴 빵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a-b 인수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이꼴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곱해서 이꼴 빵은 만들었는데 이거 잘 보면은 여기는 0이 될 수가 없어. 왜 0이 될 수가 없게? 그쵸?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이란 얘기가 들리지. 들리기는 보이지. 선생님이 얘기했구나. 들리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b만 남겨놓고 넘어갑시다. b만 남겨놓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요거를 만족하는 상황에서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런데 실제로 이게 x좌표는 a고 y좌표는 b니까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그지? 요거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야. 요거 직선. 우리가 만족하는 점. 그럼 뭐 뻔하죠, 이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두 녀석의 교점이 되겠지. 요 빨간 직선 있지? 그게 이게 된 거란 얘기야. 그지? 두 개 같다고 놔둬요. 같다고 놔두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넘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되는 거네. 그지? 그래서 가능한 x값은 0하고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하나가 0이면은 0,2를 얘기하는 거겠네. 그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하나가 2면은 이제 2,0을 얘기하는 거겠네. 그러니까 실제로 구한 답이 여기는 2,0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0,2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게 두 칸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 2 루트 2 이렇게 이제 답을 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요거 되게 문제 괜찮아요. 요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 평행이동이랑 일반 대칭이동 이렇게 공식이 딱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어릴 때부터 해오던 그런 애들은 괜찮아요. 금방금방 돼. 그래서 도형의 이동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별게 없는 거야.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135페이지 요 녀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이 딱 화두를 던져 놓을 건데 이 공식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얘기거든. 그러니까 일반 이 그냥 점 대칭 예를 들면 특수한 점 있지 원점 대칭 그런 거는 x좌표 y좌표 둘 다 마이너스만 보내버리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는 일반 점 대칭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 점 대칭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렇게 뭐가 있어 x, y라고 있고 이거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a, b에 대해서 x, y를 a, b라는 일반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고 싶어. 그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같아가지고 이렇게 중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알던 대로 하려면은 x, y 잡고 얘네들의 중점이 a, b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나가는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봐. 특히 학교 내신을 준비하거나 수능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 그랬지. 중점이 a, b가 되도록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좌표는 2a-x, 2b-y 이렇게만 하면 끝나 있는 거야. 맞죠? 왜? 두 개 더하면 2a니까 반갈르면 a. 두 개 더하면 2b니까 반갈르면 b. 이게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요거 있죠, 요거. 그죠? 요거를 공식처럼 좀 제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요거 말고 이제 밑에 있는 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놓고 시작을 할 건데, 일반 선대칭. 일반 직선에 대한 선대칭을 얘기하는 거야. 직선에 대한 거.
근데 일반 직선에 대한 것도 우리가 특수한 직선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도 했듯이 X축 대칭. 이거는 Y좌표만 바꾸면 되고, Y축 대칭. 이런 거는 X좌표만 마이너스 땡기면 되고, Y는 X에 대한 대칭은 XY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 이런 직선에 대한 대칭은 XY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공식이 따다다닥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이상한 녀석이야. 기울기가 이상한 녀석에 대한 대칭. 예를 들면 여기에 점이 있다고 치면은 뭐 P점이라고 칠게. 일로 넘어가가지고 이쪽에 P 다시가 되고 싶어. 이러면은 기울기도 이상한 녀석이라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어. 그지? 근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밖에 없다. 얘가 얘로 넘어갔을 때 그치? 수직 이등분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할 때는 뭐만 이용할 거다? 수직 이등분 상황을 이용할 거다. 요렇게 얘기했었고, 이것만 이용하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 그지? 그래서 요렇게도 정리를 했었었지, 우리가. 수직인 거에서 우리가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정보를 건져낼 수 있고, 이등분 P, P'의 중점, M점에 대해서 우리 여기를 지난다. 이렇게 되는 이등분. 그래서 수직과 이등분, 이 두 가지 조건만 이용을 한다는 얘기야. 일단 일반점 대칭이 그나마 그래도 새로운 공식이 생겼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한번 보여줄게요. 그죠? 이건 금방 합니다. 287. 136쪽으로 넘어왔어. 예를 들면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돼요. A, 2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2, 3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한 좌표가 1, B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 값을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너네들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풀어도 돼. 얘랑 중점을 했더니 그게 2, 3이 됐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거는 좀 촌스러운 것 같아. 선생님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 여기 있는 A, 2를 2, 3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켜버리면 그 녀석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공식 적용을 하는 거야. 그지? 이거 2배, 4에서 얘를 빼. 4-A, 컴마. 요거 2배, 6에서 2를 빼. 요렇게. 그냥 이게 된 거야, 벌써. 근데 하필이면 그 녀석이 1,B가 됐다는 얘기지, 뭐. 그지? 그럼 문제 푸는 식은 4-A가 1이란 얘기니까 A는 3. 그지? 그 다음에 B는 6-2란 얘기니까 B는 4. 이렇게?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이 공식 좀 외워줘. 이거 수능 볼 때까지 사용하는 공식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런 것도 하나 봐두면 좋죠. 밑에 있는 289번이야. 289번. 포물선 2차 함수가 두 개 있는데 저 녀석들이 A, 알파, 베타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돼 있고 하나는 요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하필이면 이 녀석들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 그릇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요거는 완전제곱 묶으세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꼭지점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1,2에 있다는 얘기고 이 녀석은 꼭지점이 3,2에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이 두 그래프가 그지? 도형의 방정식이 어떤 점 알파, 베타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 이때는 꼭지점의 중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가 막히게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라고 치면은
어디 갔냐? 1하고 3의 가운데니까 2하고 2의 가운데니까 뭐야? 2네. 이렇게. 그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알파 베타니까 4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런 것도 하나 알아보시고요. 이제 슬슬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대로 가는데 일반 선대칭이야. 일반 선대칭. 일반 선대칭. 여기서부터가 거의 뭐 여러분들이 도형에 이동해서 못하는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290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겁니다. 5,3이 있는데 y는 2x 플러스 3에 대해서 그지? 이런 애가 있나봐. 근데 여기에 뭐 5,3도 있겠지. P점 5,3 얘를 갖다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래. 대칭 이동을 하라 그러면 일단 그림부터 그려봐요. 여기 있는 이 점을 찾으란 얘기지 뭐. 예를 들면 여기 Q점이라고 치면 그지? 이건 점이니까 편안하게 A, B라고 할게. 이거는 근데 일반 직선에 대한 선대칭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직 이등분되는 이 상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수직인 걸 이용하면은 PQ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A-5분의 B-3이잖아. 그지?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였으니까 이 PQ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수직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등분 상황을 이용하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PQ에 중점이 있을 거야. 중점, M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방법이 없어요. M점을 찾아. 무식하게.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5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3 될 텐데 이 중점이 얘를 지나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자 B 플러스 3 나누기 2는 이 녀석을 2배 해. 그럼 A 더하기 5 더하기 3이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편안하게 이거 지금 A, B에 관한 식이 2개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연립하면 답이란 얘기야. 근데 이게 연립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그래도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한 번만 보여줄게. 2배를 하자. 그럼 2B-6 이꼴 마이너스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도 2배를 하자. 그지? B 플러스 3 이꼴 이 2배 하면은 2A 플러스 5 더하기 3 8인데 2배 하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연립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연립할게요. 연립. 어떻게 가냐? 이거. 밑에 있는 식을 2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서 뺍시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너무 많나? 그래도 그냥 해. 그냥 하면은 B는 날라갔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이꼴 이쪽은 2배 하니까 4A를 빼야 돼. 마이너스 5A. 그지? 32에서 32지? 여기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27? 왜 이렇게 너무 어렵지? 그럼 5A는 이게 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건가 보네요. 그죠? 그래서 넘기면 A 값은 마이너스 3.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을까? 이게 8 되고 이꼴 마이너스 6 2B 14 B는 7 이거 맞나? 그래서 이 Q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7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8칸 갈 때 4칸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 것 같지 왜? 느낌상? 8칸이 작아졌구나. 그러네.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서 그러네. 이거 맞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답을 낸다 이거야. 그지? 요렇게 답을 내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있지. 이 두 번째 문제는 너네들이 거의 바로 풀어봐야 되거든.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어떤 직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기 있는 원과 대칭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290번에 1번만 해도 일반 직선에 대해서 점이 넘어갔으니까, 그지? 점이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도형이 넘어간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만 지우고, 그림 지워도 되죠? 그림 지우고 상황을 갖다가 얘기만 해볼게. 2번 상황에 대한 얘기. 지금은 직선이 뭐가 된 거냐면은 x-2y 플러스 4 이꼴 빵이 된 거야. 이건 두 번째 문제야. 그지? 근데 여기서 원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생각을 잘 해봐. 원 같은 경우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원을 대칭 이동을 하면은 얘도 원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 원이 이 원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야구공이 농구공이 되니? 아니면 축구공이 야구공이 되고 그렇게 반지름이 바뀌진 않겠지. 그지?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이 똑같다는 것만 알다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 그지?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원에 이동할 때는 중심만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중심이 지금 어디 있어? 마이너스 6,5에 있지?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은 또 모르니까 A, B로 잡고 반지름은 여기서 2였잖아? 그지? 여기서도 반지름이 2가 된다는 건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중심만 대칭 이동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290번에 2번, 그지? 원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잖아. 그지? 원의 이동은 누구만 이동시켜? 중심만 이동시켜라. 이게 센스죠, 센스. 그지?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이런 건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상을 멈추고 지금 바로 290번에 2번 있지? 모델링은 해줬으니까 요거를 끊고 푸세요. 진짜로 끊고 풀어봐. 왜냐면 다음 장에서 무시무시한 아이가 기다리고 있거든. 자, 풀어봤죠? 그러면 넘어갑시다. 138페이지인데 여기서 293번이 있어요. 293번은 이게 빡세요. 이게 일반 직선에 대한 선대칭, 이 녀석이 빡센데 지금 290번은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 기껏해야 점, 기껏해야 중심 하나 정도? 그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대칭 이동을 했다면 여러분들 도형의 문제에서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오면 아마 293번처럼 나올 거예요. 요거는 기가 막히게 별표 하나 박아두시고요. 한 3개쯤 박을까요? 요거는 풀이 과정도 잘 적어 두셔야 되는데 왜냐면 선생님이 요 1번 녀석에 대한 풀이 과정을 3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3가지. 그죠? 일단 문제의 상황을 볼게. 문제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이렇게 얘가 x-y-2 이꼴 빵이야. 이거에 대해서 저런 애가 있어요. 저런 애가 누구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 얘가 누구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녀석이 있는데 이 직선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래. 그러니까 물론 기울기가 이 녀석 1이고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이 현실 상황에 맞추어서 그림을 좀 그렸는데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할게요. 그냥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줘. 이 녀석이 누구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꼴 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흰색을 갖다가 빨간색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란 얘기야. 도형을 도형으로 대칭시키라는 얘기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한 첫 번째 풀이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취를 이용하는 거야. 자취.
근데 자취를 이용한 풀이가 이게 정석풀이다. 정석풀이. 만약에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하냐면 요거가 이제 도형적으로 넘어가면 이런 스타일로 될 거라는 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L 직선의 방정식인데 도형을 도형으로 이렇게 넘겨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점을 한 점 잡고 이 녀석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일반 직선에 대해서 시킨다 그러면 저길로 넘어가겠지. 그지? 그리고 요들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수직 2등분인 것만 이용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자취할 때랑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는 점을 절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 있는 점은 우리가 아는 점이게 모르는 점이게? 이거 아는 점이야. 왜냐면 여기 위에 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점은 아는 점이야. 그래서 A, B로 세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L직선 위에 있는 이 한 점은 얘가 넘어간 형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모르는 점 또는 구하는 점이기 때문에 미지의 점 X, Y로 세팅을 해. 그지? 자, 그리고 우리가 자취할 때랑 항상 똑같은 건데 요거를 이용해야 돼. A, B는 여기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렇다 보니까 A 더하기 2B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선. 알고 있는데 사실 얘는 A, B에 관한 관계식이니까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걸 답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요거를 슬쩍 킵해 두시고 XY의 관계식을 구해야지 자취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용할 수 있는 게 수직 이등분 관계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 수직을 먼저 써. 그러면 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x-a분의 y-b는 잠깐만, 이 대칭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넘어가면 1이잖아. 그지? 1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직선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분 상황을 이용하는 거야. 2등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점 중점이라고 칠게. 중점은 어디 있어? M점이라고 치면 2분의 x 플러스 a, 2분의 y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나야 돼? 대칭 직선 요거 빨간색 지나야 되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럼 간다. 대입만 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y 더하기 b 마이너스 2까지 해서 0이 되는 거. 요거까지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미친 듯이 연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듯이 연립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가야 돼. 넘어가 볼게. 넘어가고 이게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절로 넘어가자. 한쪽으로 다 몰려 그래요. 일부러 식을. 일로 곱하고 넘어가면은 결국 뭐냐면 x-a 더하기 y-b가 0인 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식도 쓸 건데 요식은 2분의가 꼴배기 싫어.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서 정리하자. x 더하기 a 마이너스 살아있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 그래야 되겠다. 이 꼴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연립을 하면 되는 거야. 연립한다 얘들아. 연립하면은 두 개를 일단 슬그머니 더해보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더해보시면 어떻게 돼? 요거 2x 되고 a 날라가고 y 날라가고 마이너스 2b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네. 이게 0이야. 그럼 2를 나누면서 b를 잘 보시면 b는 뭐라고 할 수 있어? b는 x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네. 요거 슬쩍 밑에다가 썼고요. 두 번째는 x를 지어볼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해버리면 될 것 같아. 빼면 그지? 그럼 빼면 마이너스 2a 남고요. y는 플러스 2y 남고 그리고 b는 사라지고 플러스 4. 요거 이꼴 빵이랑 관계식이 생기는 거야. 요것도 a에 관해서 정리할게. 그럼 a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그치? y 더하기 2로 나눴어. 그러니까 요거 관계식이 나왔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지? 요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A, B 사이의 관계식에 대신 집어넣어요. 대신 집어넣으시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싶었던 X, Y 사이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 L직선. 그지? X, Y 사이의 관계. 그게 바로 자취가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선생님 혼자서 그냥 답을 끝까지 내볼게요. 그죠? 답을 내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거. A, Y 플러스 2 더하기 2배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게 0인 거야. 그지? 그럼 Y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 이꼴 빵. 요렇게 생겨먹은 답이 나오더란 얘기야. 그지? 어휴 요렇게 자취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서술형 풀이 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센스를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지? 요걸 이용하는 거야. y는 뿔마 x 요거의 대칭인 두 직선. 그지? y는 뿔마 x의 대칭인 두 직선. 요거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했었는데 기억나니? y는 뿔마 x의 대칭인 두 직선은 반드시 두 기울기의 곱이 1이 됐어야 됐었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땐 수직이고 두 기울기의 곱이 1이면 y는 뿔마 x의 대칭인 두 직선이 나오거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는 빨간 직선이 있죠. 대칭 직선. 그 녀석의 기울기가 하필이면 딱 1이야.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상황 파악을 해볼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녀석이 사실 넘기면은 y는 x-2야. 이 녀석에 대해서 대칭인 걸 찾아야 되거든. 자, 근데 이렇게 대충 아까 전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꼴 빵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애는 이렇게 생겨먹은 L직선이고 여기가 지금 대칭이니까 이 각도가 똑같은 거야. 여기도 각도가 똑같았단 거지 아까. 여기를 찾는 건데 일단 선생님 이거는 원점이 교점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잖아. 우리가 기울기의 곱이 1인 거 있잖아. 그거 사용할 때는 원점이 그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 이거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원점을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요 점을 잡고 요 교점 있는 데에다가 젓가락 3개를 잡았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이걸 잡고 이게 사실 원점이었는데 요 젓가락 3개를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막 움직여도 어차피 성립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선생님이 설명을 개떡같이 해서 그래요. 자, 요렇게 잡고 이게 원래 원점이 여기 있었어. 이 직선 3개가 요렇게. 그지? 근데 얘 가지고 기울기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칠게. 그지? 원점이 여기 있었어. 근데 얘를 요렇게 평행이동해도 똑같을 거란 얘기야. 그지? 그러면 누구는 금방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있지 여기. 그지? 교점. 얘하고 얘의 교점이 여기 찍히는데 그 녀석은 L도 지날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점부터 귀엽게 찾아버려. 교점부터. 금방 찾아. 이거 찾는 건 쉽거든. 그 y에다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2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꼴 빵이니까 이게 3x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이꼴 빵이라서 x좌표가 이제 3분의 8 여기가 교점이에요. 좀 이상해도 참아봐요.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갔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서 2를 빼야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금방 구해요. 3분의 8, 3분의 1, 2 이렇게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여기가 교점이란 얘기야. 두 번째, 기울기만 건져냅니다. 기울기만 건져내요. 기울기. 이게 어렵지도 않아. 생각해봐. 얘가 기울기가 1인 녀석이었잖아. 근데 이거 기울기가 열심히 구해보시면 어떻게 돼야 돼?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지? 그러면 저 녀석 기울기는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칭인 두 직선이니까 곱이
1이 돼야 돼. 역수관계. 그러니까 이 녀석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이거 현실과 좀 맞지 않죠? 기울기가 이거 양수 같은데 그림을 좀 편안하게 그리려고 아까 전에 일부러 저렇게 해놓고 시작했었어. 그러니까 끝나 있는 거야. 아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교점, 여기는 동시에 지나겠지. 그지? 그러면 L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 지나는 한 점은 x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이거 답이야. 진짜로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Y는 정기합시다. 마이너스 2x. 여기는 정기하면 3분의 16이야. 2를 더하면 3분의 18 더하면 6 이렇게 되네. 3분의 18이니까 약분 치면 넘어가 보죠. 넘어가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네. Y. 이 식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똑같이 생겼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어.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이건 약간 야매해요. 객관식 답안이면은 이거보다 이게 월등하게 빠릅니다. 대신에 이거는 fit 기울기가 뿔마 1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1 때만 가능. 그리고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묻는다면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을 좀 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런지 알려줄 수는 없는데 근데 기울기가 뿔마 1일 때는 이렇게만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 그치? 객관식이나 아니면은 단답형이다. 그래서 답만 건져낼 거다.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대칭직선이 있죠. 그죠? 이 기준 대칭직선. 이 녀석이 기울기가 1이라 그러면 이렇게 풀면 끝나. 느껴보세요. 자, 문제가 뭐야? 이거지. 자, x-y-2 이꼴 빵이 있지. 근데 우리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꼴 빵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지? 어떻게만 하면 되냐?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해요. 어떻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식만 놓고 봐. 요식만. y는 뭐야? y는 x-2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써볼게. x는 뭐야? x는 다 넘어가면 되잖아. y 플러스 2지. 얘네들을 원래 있던 xy에 대입만 하시면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냥 돼. 그냥. y는 x-2. x는 y 플러스 2. 이 녀석을 원래 있던 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은 바로 답이야, 바로 답. 원터치예요, 원터치. 해볼까요? 해볼게. x 대신에 요거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y 플러스 2 더하기 2배. x 대신에 x-2 집어넣어. 마이너스 4 이꼴 빵이야. 정리해볼까? y 더하기 2x 마사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꼴 빵. 헐. 뭐야 이거? 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원샷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슬픈 게 뭐냐면 사실 293번에 293번 요거 1번 있잖아. 이것만 세 가지 방법으로 보여줬는데 일반적인 풀이법은 이 자취로 가는 좀 더럽고 치사한 방법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의 대칭이면은 6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간혹 가다가 아주 재수없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기울기 2짜리 녀석에다가 기울기 3짜리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되는 애를 찾아라. 뭐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면 이때는 2번과 3번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묻지 마. 안 되니까 뭐. 그러면 뭘로 가야 되냐?
자취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것도 식이 엄청나게 또 복잡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아마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온 학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지금 일부러 선생님이 이 문제를 두 개를 집어넣어 놨거든. 293번에 두 번째 문제가 있을 거야. 그지? 얘도 하필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가지고 노는 거거든. 자, 지금 당장 293번에 두 번째 문제, 요거를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셋 다 풀어보세요. 이거 지금 연습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알았죠? 거의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지금 영상을 끊고 이거부터 바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그러면 거의 다 끝났어요. 얼마 안 남았다. 요거 다 풀고 넘어왔죠? 자, 그 뒤쪽에 보면은 진짜로 이상한 도형 같은 거, 도형에 이동하는 게 있거든?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잘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가지고 풀 때마다 막 달라져요. 풀 때마다 달라지니까 일단 같이 한번 해볼게요. 295번에 요거 그림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대충 잡고 할게. 요렇게 생긴 도형 A가 있어요. 그죠? 근데 뭐 도형 B의 방정식을 첫 번째는 구하래. 첫 번째는 도형 B를 구하란 얘기야. 그지? B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뒤틀려 있잖아. 그러면 안 봐도 딱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A도형은 어떻게 되어 있어? A도형은 fx, y 이꼴 빵이죠. 그죠? 그리고 이동을 할 때 항상 누구를 먼저 쓰냐면 y는 x에 대한 이동을 먼저 쓰세요. y는 x에 대한 이동을 먼저 해버리면은, 그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절로 넘어갈 거야. 넘어가면서 요렇게 되겠지. y는 x에 대칭을 시켜버리면. 그지? 그래서 여기를 갖다 만약에 a 다시라고 해요. a 다시라고 하면 a 다시라는 도형의 방정식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건데, 그지?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이나 도형의 이동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f y, x 이꼴 빵이 됐을 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b라는 도형으로 넘어가려면 이 녀석이 지금 밑으로 한 칸 내려와야 돼. 밑으로 한 칸 내려와야 되니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지. 그러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x, 0. 요래 버리면 얘네들은 도형이었으니까 y축 마이너스 1이 y 플러스 1 반대로 대입하는 거 요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형을 바라볼 때 저 이상하게 생긴 저 녀석, 그지? 그 다음에 x-2, 0 이거를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해보라는 건데 그림으로 한 번에 fx, y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죠? 한 번에 저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과정을 좀 통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fx, y 이꼴 빵에서 어디 갔냐? 여기 있지.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꼴 빵. 일로 가려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절로 간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지? 근데 일단 xy가 바뀌어 있지. xy가 바뀌어 있으면은 xy부터 바꾸세요. 그죠? 요렇게. 그지? 그럼 여기에서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무슨 이동이 된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야. 이렇게 바뀐 거는 어떻게 돼요? x축은 x 대신에 x-2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이만큼, y는 y축, 이거 도형의 방정식이야, 마이너스 1만큼, 요렇게. 그래서 요런 이동이 중간 과정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리려면은 저희 그림이 있으니까 저기다가 하자. 자, 일단 처음에 이걸 가지고 y는 x 대칭을 시켜요. 그럼 이거잖아, 이거. 그지? 요거 해놓고 요거를 갖다가 x축 플러스 이만큼 헷갈리네. 헷갈려. 여기가 1 요렇게 되고 2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뭐 요렇게 그려지는 애죠? 그죠? 요렇게 x축 이만큼 y축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또 한 칸이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요렇게 어이구 왔다 6이 있지? 빗금친 거? 저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됐을 텐데 혼자서 할 때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순서를 여러분들이 막 뒤바꿔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동 같은 거, 도형의 이동을 진짜로 할 때 이런 팁을 하나 줄게요. 팁.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팁.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도형의 이동을 적용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 첫 번째는 무조건 y는 뿔마 x 있지. 이거 대칭시킨 거.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x, y인데 여기가 자리가 바뀌었거나 자리가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붙은 애들이 있잖아. 둘 다. 그런 애들이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축, y축 같은 거 있지. 그지? 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그거를 먼저 두 번째로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거. 그지? 이런 건 뭐라고 불러? 평행이동이라고 부르지. 이 평행이동을 맨 마지막에 적용을 시키세요. 그래야지 이동이 예쁘장하게 됩니다. 발표야, 이거. 그러면 얘네들을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는 거, 이런 애들은 왜 우리가 알던 도형이나 제대로 된 답과 도형의 이동이 답이 달라지느냐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아주 엄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엄밀한 설명 하나를 위해서는 그것만 하나만 설명해도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외워라. 외워주세요. 이거는 외워주세요.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xy랑 여기 xy가 달라서 그런 건데 너무 엄밀한 얘기니까 그런 거는 좀 외우고 갑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장 넘어가면 돼. 한 장 넘어가면 전반적인 내용은 다 했어요. 도형의 이동과 관련되어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거 있지. 최단거리 같은 거 심화. 최단거리 심화는 일단은 뭐 다 해볼게요. 다 할게. 297번은 이 벌어진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 뭐 60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 호의 길이가 지금 4cm인 상황인데 여기서 아무거나 한 점 잡고 여기 튕기고 여기 튕기고 여기 튕겨서 이렇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최소로 하고 싶다는 얘기야. 우선 여기가 60도인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 튕기기 가는 거잖아. 튕기기. 요거 P점까지 이렇게도 호에 있으니까 4cm일 거야.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만큼 더 간 쪽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가 이제 P 다시라고 할 수 있어. 그지? 그럼 사실 이거랑 길이가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여기 X라고 치면은 X랑 똑같이, 안 똑같니? 똑같다고 쳐주세요. 이렇게 벌어진 이 녀석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도 X야. 그럼 여기서 요렇게 똑같이 돌아간 거니까 요 길이를
P 다시다시라고 칠게요. 그죠? 그림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쳐줘. 그러면은 여기 A점, B점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PQR이구나. 그지? PQR.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맨날 하던 대로 이렇게 꺾어갈래? 이렇게 꺾어갈래? 바로 갈래? 그지?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슝 이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더더군다나 여기가 60도를 동그라미 X로 쪼갰는데 동그라미 두 개랑 X 두 개면 실제로 여기 각도는 몇 도가 된다는 얘기야? 120도가 된다는 얘기죠. 120도에다가 이게 다 호의 길이가 4cm로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4cm, 여기도 4cm. 그지? 그럼 120도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요. 어떻게 쪼개야 되냐 이거. 이렇게 쪼개면 60도, 30도, 90도, 60도, 30도, 90도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지 뭐. 그지? 그러면은 요 길이는 수직거리니까 4cm, 60도, 30도니까 그지? 4대 2대 이 길이 얼마임? 이 길이 2루트 3. 이 길이도 2루트 3. 그지? 최단거리는 이 직선거리니까 2루트 3이 두 개죠. 그래서 4루트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돼. 근데 298번 같은 거를 보면은 이 강 건너는 문제가 있어요. 강 건너는 문제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 횡단보도 설치하는 문제. 그지? 그럼 지금 도형적으로는 도형의 상황상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이렇게 10짜리 강이 흐르고요. 10m 도로가 있는 거구나. 쏘리 이게 10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 이쯤에서 이렇게 돼서 그지? 여기가 이제 5가 있어. 그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 길이가 뭐라 그랬냐면 5루트 41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세로 길이가 지금 10, 15니까 25라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5루트 41이랑 피타고라스를 때려버리시면 실제로 이 가로 길이가 20cm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산수를 빨리 했느냐라고 하면은 요거 닮음 이용한 건데 그리고 지울게. 5cm를 다 나누면 루트 41인데 이게 5의 제곱 4의 제곱 더한 게 루트 41이잖아. 그치? 요거를 5배 뻥튀기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일단 문제는 이건데 여기에서 이 도로를 만들 때 횡단보도를 아무리 짧게 가겠다고 이렇게 길다랗게 횡단보도를 만들면 이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열받겠지. 아니면은 이게 강물 문제로도 나오거든. 강물 문제. 그러니까 여기가 강이야. 강인데 여기에서 여기 나루터로 물이야. 이게 물. 그지? 그럼 다리를 건설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를 이렇게 건설하면은 너무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다리는 수직으로 건설하는 게 좋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리는 무조건 어떻게 건설하는 거야? 다리는 무조건 이렇게 건설하는 거야. 수직으로. 또는 횡단보도도 무조건 어떻게 건설하는 거야? 이렇게 건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수직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수직거리 10m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 강 또는 도로를 꾹 눌러버려요. 찌뿌공을 시켜버려. 이 찌뿌공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이게 눌려있는 거야 지금. 눌려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10cm, 10m, 여기는 5m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가로 길이는 20m라고 방금 전에 구했죠? 그죠? 그래버리면 당연히 최단거리로 가는 거는 강이 눌렸으니까 이 길은 그냥 그지? 직선으로 가면 되지 뭐.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 길이는 1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거리는 3대 4대 5니까 또 25m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최단거리는 이 수직 횡단보도의 거리와 25 비스듬히 가는 최단거리, 요거 두 개를 합하시면 25 더하기 10 해가지고 35m, 요게 이제 최단거리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야. 요런 문제도 있고 299번 같은 것도 있어요. 요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문제상은 이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점은 다 주어져 있어요. 0,2, 그 다음에 여기 P점 어디 있는지 모르고 Q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하필이면 이 길이가 항상 1cm래. 그지? 요렇게 돼 있고 요쪽에서 지금 점이 또 B점이 있는데 이게 5,1이야. 그지? 여기서 이 AP, QB 이렇게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최소로 가져가는 그런 PQ점의 좌표라든지 아니면은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요 문제에서 도로의 10cm는 어쩔 수 없이 수직으로 가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길이 있지, PQ 길이. 이 길이는 어쩔 수 없이 1cm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요 1cm는 가져가야 돼요. 두 번째, 이 AB 이 길이 있지. AB 이 길이. 이 길이가 실질적으로 여기를 재보면은 X좌표가 5칸에 Y좌표가 1칸이라서 루트 26인가 이럴 텐데 이것도 고정된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가져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누구는 확실히 인정하고 가야 되냐면 루트 26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1cm 있지. 그지? 이거는 그냥 킵하고 있어야 돼. 킵.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게. AB 사이의 거리, 정해진 거리 루트 26이랑 그 다음에 PQ 사이의 거리 1cm 이거는 킵하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가지고 있고 문제에서 여기 PQ 길이가 1cm라 그랬잖아. 이거를 저기 있는 횡단보도의 수직거리 또는 다리 건설한 강물에서 다리 건설한 다리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눌러버려. 이렇게 줄여버리면 여기서 슬쩍 이렇게 그림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A점은 계속 0,2에 둬. P점, Q점이 뭉친 거야. 뭉친 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PQ? PQ라고 할게요. PQ. Pq. 그죠? PQ.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B점은 이걸 이렇게 줄였잖아. 그러니까 얘도 한 칸 왼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은 B 다시점이라고 보고, 요거 X축 한 점 줄여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4,1이라고 둬. 그러면 AP 길이, 그리고 여기 BQ 길이, 요거의 최단 거리를 찾는 거야. 그럼 이제는 좀 많이 보던 내용이죠, 우리가? 요거를 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그러면 B 더블 다시라고 할 수 있어. B 더블 다시 점은 B 커 4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너희들 AP QB를 이렇게 꺾어 갈래? 바로 갈래? 당연히 또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가시면은 X좌표 4칸, Y좌표는 3칸. 그러면 이 길이는 5칸이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최단거리죠. 최단거리는 어떻게 돼? 원래 여기 상황으로 따지면은 AB 더하기 PQ 더하기 요 두 개. 이건 고정된 거리고요. 변할 수 있는 거리는 AP 더하기 BQ 요거 길이였는데, 그지? 이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두 개 있지? 루트 26이랑 1은 어쩔 수 없는 고정된 거리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그지? 꺾은 거를 그냥 A, B, 다시 요 직선거리보단 짧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루트 26 플러스 1은 내비두고 이 길이가 최단거리가 직선거리 5였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더하면 답이죠. 답은 6 플러스 루트 26 이런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뭐 답까지 구해줬는데 이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 이해만 되면 산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141페이지는 요거는 진짜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한두 번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 몇백 번, 몇천 번 이동할 때도 있어요. 그죠? 이런 진짜로 다양한 여러 가지 도형의 이동이나 점의 이동 문제는 딱 봐도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동하는 거고, 실제로 301번 같은 경우에는 2000번이나 이동하고 그러잖아. 그지? 그 300번이나 301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요 필기 하나 해둘까요? 주기성 같은 거를 생각을 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이동이니까. 자연스럽게 숙제는 고쟁이 도형의 이동부터 마무리 짓고 그러면 됩니다. 고생했어요. 빠이빠이.